예, 중국 경제, 중국 투자 이야기하는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신흥국 주식 파트장 오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1분기 중국 증시를 바라보는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예,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1, 2월 달 중국 증시 전망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도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경기는 빠르게 좀 떨어지고 있는 단계고 또 아시겠지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전략으로 인해서 중국 소비 시장이나 내수 시장이 계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다가 또 최근에 상품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조금 오르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있는 그런 우려들이 좀 있어서 본토 증시는 이제 상해 심천 중심으로 변동성이 좀 있을 걸로 보고 반대로 이제 좀 많이 빠진 홍콩 증시는 저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반등의 모습을 좀 보일 걸로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1분기에 저희가 그래도 중국의 방향성을 좀 믿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이제 유동성 확장이나 금리 인하 효과들 기대가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인프라 투자의 강한 반등 그리고 세 번째가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홍콩 증시가 좀 더 쉽게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이 첫 번째 포인트는 최근에 있었던 이제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를 해도 중국 증시가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을 못하는 모습을 좀 본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워낙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인민은행이 지난 12월 달에 5bp 그리고 이번 1월 달에 10bp 인하를 했던 거니까 유동성 증가율이 10월 이후에 저점을 통과해서 반등이 이제 이어질 걸로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력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 하지만 확실한 건 상반기에 유동성이나 통화량 증가를 계속적으로 반등할 걸로 예상이 되고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자체적으로 작년에 이미 긴축을 했고 상대적으로 미중금리차 확보된 상태고 위안화 역시도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은행이 충분히 3, 4월 달까지는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첫 번째 포인트는 중국의 유동성이나 통화 정책의 확장을 좀 믿고 그게 국내 증시의 또 지수 하단을 좀 받칠 수 있는 요인으로 저희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완화적 통화 정책을 주목해 보고요. 두 번째 중국 증시를 바라보는 포인트는 인프라 투자이군요. 인프라 투자를 늘리나요? 그러면 국내 기업들 수혜받는 쪽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작년에 역사적 저점입니다. 연간 1% 증가에 그쳤고 저희가 뭐 중국 인프라 투자 기대감이 크게 낮아진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좀 심한 데이터가 나왔고 올해의 경우는 여러 가지 포인트 측면에서 상반기에 인프라 투자가 재정정책의 집행을 통해서 강하게 반등이 예상이 된다. 연간 7에서 10% 정도 저희가 증가율이 나올 걸로 기대를 좀 하고 있고 즉각적으로 1, 2월 데이터부터 5에서 한 10% 사이에 강한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작년에 못 썼던 하반기의 재정 집행을 올해로 2월 시켜서 상반기에 신규 한도랑 이렇게 엎어서 집행이 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통화나 대출이나 금리 인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의 철강이나 건자재 또 일부 화학 수요라든지 토목공사 관련된 일반적인 그런 하드 인프라 수요 그리고 플러스 신재생 관련된 태양광이나 풍력 그리고 중국의 이제 신형 인프라로 불리는 5G 기지국이나 데이터 센터 또 특과 송대전설비 같은 일부 저희의 이제 건자재나 철강 커머디티 쪽에서 조금 부각될 수 있는 효과가 기대가 되고요. 또 국내 기계 업종이나 이런 쪽도 중국 뉴스가 상반기 내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는 조금만 더 여쭤보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이제 중국이 인프라 한다 그러면 철강이라든지 뭐 굴삭기 이런 거 팔았는데 지금은 인프라가 또 신형 인프라라는 거잖아요. 신형 인프라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 그에 따른 국내에서 좀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 좀 알려주세요. 네네. 사실은 신형 인프라는 중국 정부가 이제 처음 언급한 게 사실 3년밖에 되지 않은 컨셉이고 중국의 많은 투자자들이나 매니저들이 이 신형 인프라 테마라는 것 자체를 이 3년 전부터 이제 트레이딩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 그 좀 궤도에서 유도하고 싶은 방향은 이제 중국의 이런 일부 도시철도라든지 또 송대전설비 같은 일부 하드 인프라도 있습니다만 신형 인프라의 핵심은 이제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IDC로 얘기하는 쪽에 그런 어떤 IT 투자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그리고 5G 기지국은 좀 부진했었습니다만 어쨌든 기지국을 포함한 데이터 관련된 이런 투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스마트 시티 관련된 인프라 투자들도 좀 해당이 됩니다. 아마 과거보다는 땅을 파고 토목공사를 해야지만 국내 입장에서 좀 수혜가 컸던 기조에서 중국을 직접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신형 인프라의 대표주들을 투자할 수 있는 또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중국이
전체 8에서 10% 정도 증가되는 그 인프라 투자가 전체가 100이라면 이 중에 한 40% 정도는 토목공사 관련된 하드 인프라, 기존의 철강이나 뭐 굴삭기가 수혜보는 것들, 60% 정도는 앞서 말씀드린 신형 인프라를 주축으로 한, 그리고 작년부터 조금 더 추가된 에너지 관련된 신재생 투자 관련주들도 국내에서 뭐 폴리실리콘이나 혹은 그 풍력 관련된 그 장비들 업체들 이런 쪽에서 좀 수혜도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증시를 바라보는 포인트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해 주실 건데요. 다음은 홍콩이군요. 지난해도 사실 본토 증시는 뭐 그런 대로 버텼지만 홍콩 증시가 급락하고 변동성이 대단히 컸는데 올해도 홍콩이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뭐 홍콩 증시는 투자자들에게도 상당한 아픔을 줬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이 홍콩 증시가 반등을 좀 해야지만 국내 입장에서도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이나 중국의 시클리컬 같은 민감주들이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의 단초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홍콩 증시의 반등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홍콩 증시의 반등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현재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와 실제 경기의 간극이 여전히 있고 이런 것들이 좁아질 때 많이 빠진 홍콩 증시가 먼저 반영할 수 있다는 포인트도 있고 구조적으로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 상해 신천 시장을 저희가 본토 증시라고 얘기해서 한 4,400개 종목이 있고 또 홍콩 증시는 2,900개 정도 이제 종목이 있습니다만 본토와 홍콩이 시가총액 구성이 좀 다릅니다. 본토 상해 신천 시장은 제조업이 68%, 대략 70% 정도의 제조업 중심 기반의 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홍콩은 또 우연찮게도 규제를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서비스업 비중이 70%인 구조입니다. 금융, 부동산, 플랫폼, 또 일부 소비 서비스 관련해서 방역의 피해도 받았고 작년에 규제 압력도 굉장히 컸던 산업들의 그 시가총액 비중이 높다 보니까 유독 작년에 본토 대비 홍콩이 부진한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중국이 전체적으로 3년임을 10월 달에 앞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안정을 핵심으로 넣어라. 그래서 작년은 규제였지만 올해는 안정을 넣고 또 장기적인 전략으로 제시한 공동부유나 탄소중립 정책이 지나치게 이제 본토에는 수혜주를 만들고 이제 홍콩은 피해주를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 정책의 좀 괴리를 현실을 좀 직시하면서 약간의 규제를 완화하는 걸로 좀 저희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가 진행이 되고 서비스와 제조업의 괴리가 2분기부터 점차 축소가 된다면 서비스업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홍콩 증시의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고 저희가 이익 추정치로 보면 이미 1분기의 중국 경기 저점을 이미 다 추정치가 반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1월 이후에 홍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등락 속에서 계속 반등 기조 이어갈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중국 투자하신다고 하면 이제 홍콩을 뭐 많이 하시기보다는 반등을 하더라도 본토로 좀 넘어갈 수 있는 줄이는 반등으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국내 중국 관련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홍콩 증시의 이런 서비스나 소비주들, 플랫폼주들이 1분기부터 혹시 반등을 한다면 2분기부터 화장품을 포함한 중국의 소비재들 관련 기업들을 좀 조심스럽게 이제 좋아지는구나라는 판단으로 바로미터로 좀 삼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예, 올해 중국 증시 1분기를 바라보는 투자 포인트 크게 세 가지로 유동성, 인프라, 홍콩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주셨고요. 그 밖에 저희가 시장에서 조금 궁금해할 만한 얘기를 팀장님 조금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말고 그 규제 이야기는 좀 오래 지나가는 것인 작년에 중국의 규제 때문에 뭐 여기저기 사교육, 뭐 엔터게임 우리가 경제 영향을 많이 받았죠. 요즘 규제 이야기는 뜸하네요. 뭐 사실은 이제 좀 시장이 좀 맷집 내성이 좀 생기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정부가 작년에 사실은 입법을 새롭게 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간독점법도 수정 입법을 했고 데이터 안전법이나 또 공동부유와 연계해서 게임 규제 관련된 새로운 법안들 또 말씀하신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뭐 비영리화 얘기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저희는 작년을 입법에 해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펜스 같은 거를 새롭게 만들면서 장벽을 좀 만드는 해였기 때문에 충격을 좀 줬다면 올해는 그 장벽 안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생태계가 또다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규제가 없어졌다라는 개념보다는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불확실성인데 이미 이제 확정은 났고 일부 과징금이나 혹은 당근성 정책을 이제 좀 줄 수 있는 그런 해로 봅니다. 그래서 중국은 플랫폼 기업들이나 저희가 게임이나 이런 신산업들의 경우는
생태계가 좀 바뀌었고 소비 경기가 지금 더 유독 안 좋기 때문에 내년까지의 회복의 전철을 이제 조금씩 완만하게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는 규제보다는 이익이나 실적들이 좋아지는지,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조차도 EPS 추정치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깎아놨기 때문에 실적을 이제 분기마다 좀 확인하면서 차근차근히 조금 보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규제는 올해는 큰 그림에선 휴직이고 새로운 것보다는 조금 기존 정책의 어떤 연속이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미 다 반영은 했다. 올라오는 힘은 이제 2분기부터 경기 흐름과 함께 쫓아가자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중국이 지금 동계올림픽이 이제 패럴림픽까지 포함을 해서 2월 초부터 3월 12일까지 패럴림픽까지 이제 진행이 돼야 끝나는데, 그 전 단계에서는 환경 규제나 제로 코로나 방역이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이 좀 부정적입니다만 제로 코로나 전략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 명분상으로는 하반기까지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베이징 올림픽은 과거 이제 하계 올림픽 대비해서는 밖에 보여주기식보다는 내부적으로 내치용이나 정치적으로 내부 시스템 자랑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명분이 이제 조금씩 그 올림픽 이후에는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도 방역을 이제 가성비를 정말 따져야 될 시간이 왔고, 실질적으로는 내막은 좀 방역이 완화되면서 실제 지금 서비스업을 누르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전략은 2분기부터 소비가 이제 좀 눌렸던 것들이 튀어 올라올 수 있는 완화 기조로 조금 저희가 좀 신중한 낙관을 하면서 중국 방역이나 내수 소비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차이나TV 오늘은 중국 증시 1분기를 바라보는 방향성과 투자 포인트 잡아봤습니다.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신흥국 주식 파트장 함께했습니다. 파트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